항상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 특집으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는 어떤 것이 좋을까, 이거를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들일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의 의견은 어떤지 많이 묻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PPT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가시성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설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대구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무주택자라거나 아니면 1주택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똘똘한 한 채인가? 라는 측면일 겁니다. 지금 다 같이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쳤을 때 어디가 좀 더 빨리 내릴 것인가, 혹은 이러한 관망세가 지나가고 나서 어디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똘똘한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보통 이제 뭐 이사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더 똘똘한 한 채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대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살기에는 진짜 좋은데, 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달서구라든지 달성군, 북구, 중구, 남구, 서구 사시는 분들이 다 여기는 진짜 살기에는 좋은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 수성구, 특히 범사 만삼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살기 진짜 불편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는 갈수록 급상승하는 반면에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이 벼락거지라고 하는 말인데, 통장에 돈 넣어놨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조금 도태되어 있다,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면 빨리 뭔가 하나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2, 3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하고 있으시고, 여러 가지 댓글로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까? 자, 먼저 공급 과잉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입주 시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 물량이 과다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과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혹은 전세를 빨리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빨리 좀 처분을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뭐 한 단지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 여러 단지의 얘기라면 전세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냥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단지에서도 매매 물량이 많은 거고, 그러면 갈수록 가격들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보통 매매 가격이 굳건하려면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테니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주택으로 이 분양권을 취득해 놓고 그 다음에 전세를 맞춤으로써 돈을 또 회수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즉 투자자들이 많았을 때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럼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실거주자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주인 집이 한 채씩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집 주변으로 공급이 과잉되니까, 공급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집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공급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싸게 내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럼 내가 그거 팔아서 어디로 또 이사를 가냐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못 팔겠다라는 측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이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가 많은 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과 같이 실거주자로만 청약이 가능한 곳, 지금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실거주자가 들어간다면 전세 물량은 귀해진다라는 거겠죠. 특히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많은 거죠.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근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거든요. 보통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한 개씩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은 잘 없었습니다. 보통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금은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거나 아니면 1주택자일 때는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주택자라거나 분양권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똘똘한 거 한 개를 빼고 정리해버린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입주할 거라고 예상되는 분양권들이 다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실거주자들한테. 자, 그래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권들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낮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2년, 23년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입주 단지들의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물량이 잡히고 실거주자만 남는다면, 즉 여러분들이 그 단지의 주인이 된다면 단지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공급 물량이 많다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은지, 대구에 공급 물량 많다라고 해도 사실 이거는 몇몇 지역에 또 쏠려 있는 것이지 수성구에 공급 물량이 많다? 전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거주자로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단지들이 호가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위주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고 있으면 주변 신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게 싼 건지 높은 건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혹은 집을 사게 된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값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실 건지, 혹은 값이 올랐다.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상 실거주라면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격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 요소거든요. 과거에 조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건데, 무조건 내린다거나 혹은 무조건 오른다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저렴한 타이밍을 노린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거주의 측면에서 구하는 것일 텐데, 2, 3년 뒤가 아니고 최소 5년, 10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가장 저렴할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중점으로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도 돈이 되었던 시대에서 우리가 사실 다른 방법을 찾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만약 같은 시대를 겪었으면 아마 이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드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2, 3년 뒤에 가격 폭락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2, 3년 뒤에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게서 절대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해도 부동산 가서 야, 지금은 사면 안 돼. 딱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는 측면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로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겠죠.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즉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작습해 놓으면 나중에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흔들릴 만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다 틀렸다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든 일단 해놓고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 효과로 남아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영감을 받은 일을 좀 말씀드리면 60대 어머니 분께서 해외 주식 ETF로 10만 원 벌었다라고 말했을 때 엄청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측면인데 이 배움에 대해서는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사례였고요. 어쨌든 기대 수명 100세 시대에서 오늘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격동의 대구 부동산을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혹시나 또 제가 했던 이런 영상들이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모든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 없으니까 먼저 스스로 한번 정립해보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또 이제 가족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런 영상 준비했다고 야 랑랑님이 이렇게 말했다 너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잘 없겠죠. 괜한 기우이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좋은 휴식을 취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